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노키오 아시나요? 사람을 닮은 나무 인형인데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집니다. 또 양치기 소녀는 계속된 거짓말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옛날 동화 속 얘기 같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떨어질 수 없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늘어가고 이에 따라 방역 조치에 비협조하는 사례가 생겨나자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어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진실의 눈을 가렸는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첫 순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팩트체크할 주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모았던 내용이네요. 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 연구소가 만들었다. 이 내용 먼저 살펴보죠. 네네. 한 중국 출신 과학자께서 이런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과학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라는 것을 전 세계 과학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SNS 등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또 코로나19 초기부터 꾸준히 의문시되어 온 얘기이기도 했고요. 네. 이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게 홍콩 여성 과학자의 발언이었죠. 네, 맞습니다. 홍콩대 박사 출신의 옌 리멍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 11일 영국 ITV 방송의 루즈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거기 화상 인터뷰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또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유출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어 중국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연구를 광범위하게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증거를 제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건데 그런데 이 인터뷰를 영국의 토크쇼에서 했다고요? 네, 예민몽 박사가 화상 인터뷰를 출연한 곳은 루즈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대중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 시사 보도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그리고 또 이번 폭로가 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 옌리멍이라는 분이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소속인데요. 이분이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자기가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폐렴에 관한 비밀 조사에 참여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월이쯤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참인 그런 즈음에 중국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시작한 상태고요. 이후에 7월 12일 미국 폭스뉴스와 독점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당국이 사람 간 전파를 지난해 12월에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홍콩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다가는 실종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망명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나왔던 뉴스군요. 그땐 네. 그래도 출처가 그나마 폭스뉴스였는데 이번엔 영국 토크쇼네요. 이렇게 매체가 달라졌는데 그동안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좀 달라진 상황인데 살펴봤는데요. 네. 우선 폭스뉴스 인터뷰 이후에는 이 홍콩대 당국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옌리멍 박사는 홍콩대 박사 출신이 맞다. 그리고 지금은 떠났다. 그리고 그분이 옌리멍이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대학에서 코로나 관련 연구를 한 적은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주장이 다르니까 국내에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옌리멍은 폭스뉴스에 출연한 다음 처음 출연 때부터 이후에 이제 근거를 제시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전까지는 근거 제시보다는 또 다른 매체에 나오거나 또 이제 친정부 매체나 유튜브 방송 연이어 출연해서 같은 주장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영국 토크쇼 프로그램까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옌리멍 박사라는 이분 참 뭔가 연예인 같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과학자로서의 신빙성이 지금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크게 다룬 거죠?
국내에도 이렇게 좀 황색 매체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매체가 먼저 보도를 했고 그 보도가 일단 나오니까 다른 큰 매체들도 많이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용은 재탕인데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냥 클릭을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우연히 또 이 방송이 나간 며칠 후에 지난 15일에 옌니멍 박사가 처음으로 증거라는 것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일단 논문인데요. 그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개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해서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이런 제목의 논문인데 이 정보공유 플랫폼이란 제노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노도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사이언스 같은 그런 학술 사이트가 아니고 학술지가 아니고요. 네. 이 프리프린트라는 곳인데 즉 출판전 논문 플랫폼입니다. 아직 출간이 안 된 거죠. 예. 또 이 프리프린트한 곳은 일단 논문이 발표가 되려면 독립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독립 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공소를 인정받은 게 아니고 이런 정보공유 사이트에 일단 올려서 동료들 평가를 이렇게 반을 좀 보는 거죠. 그런 거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논문 심사 받기 전에 한번 공유를 해보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제노도라는 곳은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출판전 논문이고 아직까지 과학계의 권위 인정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동료 연구자 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그동안 밝혀진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 연구와도 좀 충돌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재까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옌니멍 박사의 주장이 일단 과학적 검증이 됐다기보다는 그저 주장에 불과한 거죠. 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옌니멍 박사가 주장하는 인공 제조설의 근거가 크게 세 가지인데 이 국내 전문가들 이 내용 다 증명 과정이 누락된 가설 수준이라고 그냥 이렇게 좀 평가를 좀 좋게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서가 주장하는 뭐 바이러스 이전 제조작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부 연기서열은 이미 뭐 조작이 아닌 자연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그 사례도 나왔고요. 또 그 바이러스 조작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 프리프린트 논문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도 팩트체크가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네. 이 대표적인 세계적인 팩트기관인 미국의 폴리티팩트에서 이 옌니멍의 주장은 결과는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판단 근거를 보면 옌니멍의 주장은 세계 과학계, 뭐 보건당국 이런 곳에서 다 이미 배제한 주장이고 또 이번의 논문을 가지고 다시 추가 검토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신빙성 있는 연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네. 그리고 이전에도요,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죠. 미국 국립보건의 파우치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 인터뷰를 하면서 또 팩트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실험실에서 만들었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에서도 옌니멍 박사 주장을 믿지 않는 그런 반응이군요. 네네. 네, 한편 코로나19 중국 제조설이 미국 대선과 관련됐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근데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네. 옌니멍의 주장을 주로 받아주는 곳이, 그러니까 그분이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 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적이거나 아니면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매체들이었습니다. 일단 옌니멍을 처음 보도하고 단독으로 두 번이나 인터뷰 준 곳이 폭스뉴스인데 폭스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로 분류되죠.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송에 나가자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이 방송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세계 주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옌니멍 박사의 논문을 가짜 뉴스 주의보로 내리고 차단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스뉴스는 자신들의 영상을 검열했다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옌니멍 박사의 주장은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세계 과학계는 코로나19는 자연적인 변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체크도 코로나19 관련된 거죠? 네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한번 유명해진 분이죠. 이분이 이번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현황 발표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검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코로나19 총리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네. 이어 주말에는 검사 인력이 줄어서 검사 수가 감소하는데도 마치 방역의 성과가 나타나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이고 또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서 공포를 조정한다.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다.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자꾸 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불리한 상황이면 코로나19 검사 수를 늘려서 확진자 수도 늘린다. 뭐 이런 주장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주장이 예전에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광복절 집회 이후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팩트체크 여러 곳에서 했는데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판정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상황 사이트 누구나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 초기 화면에 일 확진자 수를 국내와 해외 유입으로 분류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와 함께 전일 대비 증가함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첫 페이지만 보시면은 검사 현황이 누적으로 집계되어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요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청은 매일 오전 당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을 담은 보도 자료를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에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 해외 유입 확진자 수, 지난 1월 국내 최초 감기 발생률 누적 확진자 수, 지역별 신규 및 누적 확진자 수, 격리 환자 및 사망자 총수, 전날 대비 변동사항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네. 이 검사 건수 또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건수 말하자면 분모죠. 이 분모가 네. 되는 검사 건수를 늘리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사실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검사 기간이나 인력도 휴진을 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죠. 예, 최근 2주 주말을 비교해 보면 검사 건수가 좀 줄었는데 양성률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 2주를 비교해 보면 검사 수가 확 줄어도 확진자 수가 그만큼 줄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할 사안 한번 짚어보죠. 네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무원들 월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수박을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공무원 월급 지역 화폐 지급 방안을 꺼내들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자의 보수를 지역 화폐나 오늘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세금을 낸 국민께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취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올해 말까지 3개월 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 화폐나 오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0조 원에 가깝다. 그 4분의 1은 3개월치의 10%만 돼도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공무원의 보수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제안인가요? 예, 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 예.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또 실제로 근로기준법 43조를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공무원은 임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요걸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는 별개로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받고요. 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금을 예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예금은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 예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 보수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급여 지급은 관련 규정상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지역화폐 지급 주장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